굿과 국악, 과연 이 둘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굿판에서 울려 퍼지던 음악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판소리와 민요, 풍물놀이 등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무당을 믿음의 대상이 아닌 문화의 역사로 바라보는 시선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그 문화가 소리로 어떻게 이어졌는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굿 음악이 국악으로 이어지는 과정과 우리 전통음악을 전승해온 예술가로서의 무당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무당은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존재해 왔습니다. 조선시대 그림 속에서도 무당의 모습은 자주 등장하는데요. 조선 후기 화가 김준근의 기산풍속도중 무녀굿의 그림을 보면 오른쪽에서 굿을 진행하고 있는 무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장구와 징을 연주하고 있는 남자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조선 후기 화가 신윤복의 무녀신무 역시 무당이 굿을 진행할 때 장구, 피리 등을 연주하고 있는 무당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조선시대 그림 속 굿판에서는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늘 등장합니다. 굿은 단순한 무속의식이 아니라 노래와 장단, 연주가 어우러진 하나의 공연 현장이었고 국악이 바로 이런 굿판 속에서 연주되면서 이어져 왔습니다. 그렇다면 굿판에서 연주되던 음악에서 비롯된 국악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음악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먼저 판소리가 있습니다. 국악을 전공하지 않았더라도 누구나 잘 아는 음악이죠. 판소리의 기원에는 다양한 설이 존재합니다. 일제감정기에 편찬된 정노식의 조선창극사에 의하면 억울하게 죽은 춘향의 원혼을 달래기 위해 무당이 굿을 진행했고 그 내용이 소설로 쓰이고 판소리로 발전되었다는 내용이 전합니다. 이처럼 판소리의 뿌리는 굿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죠. 장구, 북, 징, 꽹과리 등 다양한 악기를 연주하며 신나게 노는 풍물놀이는 본래 무언가를 비는 의식에서 연주됐는데요. 예를 들어 마을의 안녕을 비는 마을굿이나 집안의 행복과 평화를 비는 굿에서도 연주됐습니다. 즉, 무속신앙을 바탕으로 한 의식에서 연주된 음악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풍물놀이에 사용되는 장단 역시 무당의 굿에서 연주되는 장단과 이름이 동일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국악 전공자 입장에서 무당, 그리고 무속음악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무당 선생님들을 만나 연구를 진행한 경험이 있으신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 이론전공 최지연 교수님과 인터뷰를 진행해봤습니다. 교수님께서는 판소리를 중심으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관심을 두시고 연구하신 음악 분야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이유도 함께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판소리를 처음에 연구를 하게 된 계기는 판소리를 어렸을 때 배웠던 기억 때문에 너무 재밌어서 처음에 그렇게 학문적인 대상으로 접근했다기보다 실기 배우는 거 너무 재밌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연구를 하다 보니 판소리의 여러 가지 특징이 있을 수 있겠지만 판소리 안에서 여러 가지 캐릭터, 그러니까 등장인물이나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노랫말뿐만이 아니라 음악적으로도 그런 특징을 이렇게 조합을 해서 표현을 하는 것이 굉장히 재밌다라고 느꼈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나 인물에 대한 음악적인 표현을 할 때 국악의 여러 다양한 장르를 차용해서 쓰기도 하거든요, 판소리 안에서. 네, 그러면서 판소리를 처음에는 연구를 했지만 좀 더 확장이 되었던 계기가 바로 그런 지점에서 네,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굿 음악도 연구를 일부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전통 문화에 있어서 전승을 할 때 우리가 무속 문화를 되게 좀 깊고 소중하게 좀 잘 봐야 되는데 전통 문화를 전공하시고
이제 연구하시는 입장에서 무속 의식이나 무속 문화가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무속 음악이나 아니면 굿에서 연행되는 모든 것들이 옛날의 전통 음악 아니면은 전통 사회의 것을 그대로 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굿은 특히나 현장성이 굉장히 강한 장르이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 것을 일부 지니고 있다. 네, 그리고 그게 역사적으로 그 시대를 반영한 요소들이 중첩이 돼서 지금 현재까지 내려오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축적된 그런 음악 문화 아니면은 음악적 요소들 이런 것들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전통 음악, 전통 문화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데 굉장히 큰 자산이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 21세기가 되게 과학적으로도 많이 발전을 한 상태이고 그렇다 보니까 더더욱 전통 문화나 아니면 무속 의식 같은 것들이 좀 사람들이 익숙하지 않아서 좀 생소해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과정에서 현대인들이 이제 무당이나 뭐 무속 문화를 좀 어떤 관점으로 바라봤으면 좋겠는지 교수님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 굿이나 무속음악은 사실 요즘에 이렇게 크게 나뉘는 것 같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그 TV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서도 무녀분들이나 이렇게 나오셔서 무엇을 맞춘다던가 그러니까 믿음의 문제인 거죠. 그런 영역은. 그리고 그 무녀분들의 신기라고 하는 그런 영역의 문제가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지금 제가 연구하는 것처럼 전통 문화, 전통 예술의 연장선에서 그 연행하는 음악이나 아니면은 제의, 절차 이런 거를 관심을 가지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대중에서 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냥 굿을 보고 어떻게 바라봤으면 좋겠냐라고 한다면 저는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게 믿음이나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예전에는 그냥 마을 잔치의 느낌으로 마을에서 가장 큰 행사를 볼거리가 생겼다라는 마음으로 참여를 하셨던 마을 분들도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우리나라 속담들 중에 굿과 관련된 속담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상기해 보면 이게 이걸 믿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아니면은 학문적으로 이게 얼마나 가치가 있냐 이런 것들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그런 태도 즐기는 마음으로 한번 바라봐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오늘날 국악 전공자들은 무속음악을 국악의 뿌리와 깊이 연결된 존재로 인식하며 단순히 종교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무당들을 직접 만나 그들의 음악을 연구하고 있는 국악과 학생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외에도 무속음악에서 비롯된 국악은 정말 많은데요. 따라서 국악을 전공하고 있는 사람들은 무당, 굿에 대해 공부하고 그 음악을 연주하는 것이 필수 덕목입니다. 또한 국악 논문을 쓸 때 직접 굿판을 보러 가거나 인터뷰를 진행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실제로 학회 사이트를 찾아보면 수많은 국악 전공자들이 굿판에 직접 찾아가 소리를 채록하고 연구 자료로 남긴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전통예술의 상당 부분은 무속음악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즉, 굿판에서 이어져 온 소리는 오늘날 우리가 국악이라고 부르는 음악의 뿌리가 되었고 그 과정 속에서 무당은 우리 전통문화를 지켜온 한 축이었습니다. 무속음악의 가치는 우리 전통음악의 역사와도 연결됩니다. 이제는 무속문화를 믿고 말고의 관점에서 조금 벗어나 우리 전통문화가 시작된 소중한 출발점으로 바라보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까지 굿판의 소리에서 국악까지 무속문화가 우리에게 남긴 유산들에 대해 라디오를 진행한 정연서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